산타랠리 새해 앞두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가 부족했던 가운데 새해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포지션 정리를 더 비중을 두는 분위기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51%, 나스닥 0.50%, S&P 500 0.35%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는 1% 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로크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후 1% 넘게 올랐지만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알파벳은 구글의 제미나이가 1년 동안 시장 점유율을 3배 이상 끌어올렸음에도 전반적인 빅테크 차익 실현 흐름 속에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애플은 홀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웰스파고는 중국의 핸드폰 시장 점유율 확대로 애플에 대한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시면 브로드컵은 엔비디아 하락세와 함께 0.78% 빠졌고요. 메타는 오늘도 0.69% 내렸습니다만 AI 에이전트 기업 매너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테슬라는 3% 넘게 빠졌는데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개발이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공급업체 LNF와의 계약이 99% 감소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방어적 성격인 버크셔와 일라일릴리는 소폭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빅테크들 빠졌는데요. 각 기업별로 이 호재들도 나온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멈추면 다시 추세적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올해 많이 오른 귀금속 시장에 언제 조정이 나오나 했는데 오늘 온 것 같습니다. 장중 금은 4% 넘게 빠졌고 은은 10% 넘게 급락해 이 2020년 이후 최대 1일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투기적 세력이 몰리며 나온 이 차익 실현 매물과 연말 특유의 낮은 유동성이 겹쳤고 또 CME 금속 선물 계약에 대한 증거금 요건을 인상하며 레버리지 청산을 키운 게 이 귀금속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다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 1% 올랐고요. 은도 5% 넘게 상승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며 상승했다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러시아는 간밤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의 관절을 향해 드론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며 평화 협상을 다시 검토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협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변동성이 커지는 걸로 보입니다. WTI 브렌트유 모두 0.02%, 0.03%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의 지분 4%를 매입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하고요. 주당 23달러 28센트에 매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투자가 단순 재무적 투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분 매입 핵심은 기술과 생태계인데요. 인텔은 데이터 센터용 CPU에서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는 이 아키텍처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엔비디아는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고 또 인텔은 투자금을 수혈해 자금난 해소하는 게 윈윈 거래라는 겁니다. 다만 이번 거래에 파운드리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즉 당장 생산에 맡기는 구조는 아니지만 향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인텔 주가는 1% 넘게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엔비디아의 투자를 인텔에 대한 신뢰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반면 이번 계약에 우는 기업도 있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가 그간 GPU 전량을 담당했던 이 TSMC입니다. 최근 대만 지진까지 겹치면서 이 생산 차질 우려와 함께 이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 소식은 공급망을 한 곳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정리해보면 엔비디아는 AI 경쟁에서 이 공급망을 확보하고 나섰습니다. TSMC 의존도는 완화하고 인텔과의 장기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AI 시대에 맞춤 공급망 재설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와 12월 시카고 연은에서 나오는 PMI가 나오고요. FOMC 의사록도 공개됩니다. 이 회의록에서는 내년 1월 연준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추가적 단서가 될 텐데요. 2025년 내내 이어졌던 이 연준의 내부 의견 차이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은데 현재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약 80%가 다음 달 연준이 금리를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